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주식시장이 좀 계속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답답한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단위에서는 어이없는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조정장이 깊어지고 가을 이후 조정이 이제 종목 전반으로 나타나다 보니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가을 이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 중에서 마음 급한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 전체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쫓기는 입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투자자들에 의한 매물이 시장을 억누르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들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 중 마음이 급한 쫓기는 매물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생각해 보고 각오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썸네일 여기 끝자락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증시 토크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앞서서 이야기 드릴 때 그 쫓기는 매물에 의해서 시장이 억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쫓기듯이 올해 초에 매수세를 유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당장에 지난 1월, 특히 1월 11일, 와, 이때 어마어마했죠. 1월 11일. 삼성전자, 현대차, 개별 잡주 마냥 장중에 막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자, 올해 1월에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쫓기는 심정으로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쫓기는 심리.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금융시장의 유행어, 포모 증후군이 발생했던 것이죠. Fear of missing out.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소외되었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의미하죠. 자, 그 포모 증후군에 의한 매수세, 추격 매수 어마어마했습니다. 1월 한 달에만 자 21조 6,500억 원에 이르렀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해서 매달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막대 도표가 있는데, 와, 1월 달에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 정도 규모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2011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거의 만 9년이죠. 그때 당시 아마 20조 원대 후반 개인 투자자가 매도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은, 와, 단 한 달 만에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고, 작년에 개인의 순매수 규모를 감안하면 이때 한 60조 원 가까이 작년에 매수했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 수준이 단 한 달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이러한 매수세 정말 어마어마했고 시장에 모멘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세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거의 80조 원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쫓기듯 매수를 했다면 이 중 상당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쫓기는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 측면에서 쫓기는 투자자, 대부분 이제 B2 투자자분들이시죠.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만기가 다가온다든가 이런 분들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가격에 쫓기고, 가격이 하락해서 빚 이러고 다 퉁치고 나면 나한텐 빚만 남네 이런 상황. 시간과 가격에 쫓기는 투자자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가을 이후부터 해서요, 개인의 매수세가 슬금슬금 위축되기 시작하더니
이번 11월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2조 5천억 원의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와, 이건 참 이례적일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자, 지금 화면상에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와 그리고 개인 보유 금액, 외국인 보유 금액, 그리고 기관 보유 금액을 같이 이렇게 표시해 본 건데, 개인의 매수세 속에 개인의 보유 금액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을 들면서요, 요 증가 속도가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11월 들어서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앞서 언급드릴 때 개인 투자자분들 중 쫓기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격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투자자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점은 만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내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도 이야기를 드리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시간에 쫓기는 매물입니다. 요거 이제 연말 전까지 일정 부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줄여놔야 됩니다.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 비중을 줄이고, 지분율이 1 내지 2%? 그 이상이다? 그러면 좀 이제 적당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물이, 등장합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학습 효과란 게 있기 때문에 요게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2년마다 레벨 다운 되어 왔던 게 2013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쌓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지 않고 여름부터 매물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충격은 적어요. 다만 올해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80조 원이 넘잖아요. 10월까지. 이 중에 일정 부분이 좀 거액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근데 딱 몰랐는데 주식 투자 처음 해서 잘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된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는 순간 뒤늦게 연말에 좀 매물을 쏟아넣거나 지금 가을에 좀 매물을 쏟아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이제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도 좀 주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과 가격에 쫓기는 이유로 비투 자금 청산 매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점이 가을부터 특히 이제 10월, 추석을 지난 10월부터 해서 가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어요. 10월부터 해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강화됐죠. 여기 직장인분들은 신용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셨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카드비, 마이너스 통장, 또는 신용대출 등등으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은근히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많이 계시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쏙쏙 만기가 도래하거나 혹은 대출 한도가 이만큼 작년에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럼 이만큼을 갚아야 되잖아요. 시간에 쫓기듯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매도세는 비투자금 청산에 따른 매도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우리 개인사, 이건 인간적인 개인사입니다. 인간적인 개인사를 보게 되면 연말 정도에 뭔가 청산할 거 있으면 청산하거나 혹은 만기가 연말 정도에 도래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연말에 갚을게. 근데 그 친구도 또 어디서 또 이제 돈 빌려서 이제 연말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다. 이게 연달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요, 명동 사채 시장에서 여기 이제 개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 사업하신 분들이나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연말에 돈을 땡겨 왔다가 해 딱 지나고 새해 되자마자 갚는 이러한 이제 하나의 리볼빙 같은 게
예, 있다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연말에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자금 수요가 연말에 좀 몰립니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상여금도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회사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 대금 결제해야 된다라는 분들, 사업체 하신 분들은 뭐 대금 결제해야 될 거고, 그래도 뭐 이제 뭐 애들 용돈 또는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뭐 어쨌거나 뭐 선물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자금 수요들이 있죠. 연말에 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복합적인, 예, 뭐라고 딱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예,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연말 전에 좀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이러한 매물들이 등장하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예, 쫓기듯이 매물을 던지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실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시장이 뭐 상승하면 뭐 그런대로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지만 시장이 조정장 내지 조금 꿀렁꿀렁 내려왔네 그러면 이러한 매물들이 악성 매물로 등장합니다. 나 이거 어제 10,000원 보고 10,000원에 오늘 팔려고 그랬는데 9,500원이 됐네. 이거 빠졌어. 그럼 내일 되면 이거 9,000원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오늘 당장에 그냥 예, 이런 식의 투매가, 예, 호가를 깎아 먹으면서 내던지는 그런 매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11월 현재 개인 투자자, 예, 2조 5천억 원의 코스피 코스닥 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예, 그리고 뭐 B2 자금 청산, 그리고 연말 자금 수요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맞물리기도 하고, 뭐 시장도 한국은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도 개인의 순매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조 1천억 원 작년에 발생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이 원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음, 우린 뭐 이건 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일단 유야무야, 예, 시키면서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2019년에 하향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 되신 분들, 야, 이게 뭐냐, 12월 초토화 되겠냐면서 미리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연말 돼가지고, 그냥 10억 원 유지할게요 라면서 선십 쓰듯이 유지를 하긴 했는데, 참,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이 작년 11월에 2조 원대 출회됐습니다. 자,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살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B2 자금 청산, 그리고 연말 자금 수요, 그리고 한국 증시 왜 이래?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2조 5천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 생각해 보면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요게 이제 타임프레임상 이제 끝이에요. 끝. 막바지예요. 막바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확하게는 이제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고 12월 29일 배당락일로 해서 끝납니다. 예. 매매는 이제 12월 28일 매매 이제 한 분이 끝이긴 합니다만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12월 29일이지요. 자, 그렇게 길게 본다 하더라도 한 달 반. 그런데 보통 보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막바지까지는 안 가고요. 그 전에까지는, 예, 그 전에 어느 정도 일단락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한 달, 대략 한 달. 연말까지 좀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한번 밀릴 때 종목 단위에서 얘 3분기 실적도 좋은데 왜 이래? 뭐 이런 경우들 막 여기저기서 많이 보일 거예요. 아니, 참 좋은데, 실적도 좋은 앤데, 얘 왜 이럽니까? 이유 다 묻고요. 요거예요. 수급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예,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은 오히려 왜곡된 주가가 발생한 거를 기회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예,
뭐 좀 힘든 시간이 한 달 정도겠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면 뭐 한 달 금방 가잖아요. 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한 달입니다만 그 한 달 이겨내고 우리 성공 투자 예. 그 길로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11월 17일 그리고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 11월 18일 수능일. 자, 수능일이 되어서 이제 버스마다 무슨 고등학교 행 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산책하다 살짝 봤더니 예. 뭐 기분이 좀 새로웠습니다. 자, 내일은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늦게 폐장하죠. 폐장. 예. 장이 마치지요. 자, 우리 내일은 잠깐 뭐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뭐 시장도 뭐 빨리 여는 것도 아니니까 예, 커피 한 잔의 여유 아침에 가지시면서 예, 낭만적인 내일 보내시고 그리고 고3 수험생 또는 이제 뭐 고3은 아니더라도 수험생을 두신 우리 애청자님들 예,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 또는 뭐 삼촌 고모 이모 분들 예, 오늘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예, 힘 주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정치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